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49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길 한자 볼까요? 위에는 흑토가 큰데 변형이죠. 밑에는 거칠 지고 사람이 팔을 휘저으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달아날 주. 그 다음 나무목에 붉은 것을 이렇게 한획을 그어서 원래는 이게 둥글게 하는 건데 획으로 바뀌었죠. 붉은 것을 표시한 지사자, 붉을주. 나무목과 붉을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거루주. 그 다음에 구슬옥과 붉을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슬주. 임금왕이 글자가 붙으면 구슬옥으로 바뀐다 했죠. 다음은 분율과 밑에 날일과 한일을 획을 그어서 태양이 지나는 것을 표시한 것. 시간의 경계를 표시했다 해서 낮주자죠. 낮주, 회의자. 그 다음 돛단배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배주. 다음은 쓸용과 입구로 구성되어서 아주 조밀하고 두루하는 밭에서 두루주자가 됐죠. 그 다음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두루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주일주. 다음 내천이 두 개가 구성되어서 고을을 나타냈죠. 고을주. 내가 섬이 된 고을주자. 그 다음 앞 시간은 이거를 회의자로 봤습니다만은 형성자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수와 고을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물가주. 다음은 쌍날철과 들공과 근본본으로 구성된 글자인데 나중에 봉헌하다, 아래다의 뜻이 갖게 된 아뢰주자가 됐죠. 그 다음에 세금과 목숨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쇠불릴주. 자, 달아날 주, 붉을 주, 거루주, 구슬주, 낮주, 배주, 두루주, 주일주, 고을주, 물가주, 아뢰주, 쇠불릴주.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소전의 자형은 대나무와 아래로 늘어진 잎의 상이다. 대나무 잎이 늘어지는 것이죠. 이 글자로 구성된 글자는 악기, 죽기, 글자를 기록하는 도구이다. 본래의 뜻이 대나무인 자는. 대나무는 뭡니까? 부는 악기, 그 다음에 대나무를 잘라서 그 위에 글씨 썼죠. 그 글자를 쓰는 도구, 이 두 가지로 쓰였다. 볼까요? 대죽자죠. 대죽. 대나무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죽기라 하죠. 죽기. 대나무에서 나오는 순이 죽순이죠. 중마고우. 대나무로 이렇게 걸뜻하고 말 타듯이 걸뜻하고 미끄럼 타던 옛 벗.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중마죠. 중마고우. 그 다음에 우후죽순. 비 온 뒤에 죽순이 솟아나요. 버쩍버쩍. 비 온 뒤에 고사리나 죽순은 아주 많이 자라죠. 그래서 버뜩버뜩 자라는 걸 가지고 우후죽순이라 하죠. 다음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셈의준. 위에 세 추가 있잖아요. 그죠? 이루어진 형성자다. 본뜻은 평평하다, 기울지 않다 해서 법도의 뜻으로 쓰게 된 글자는 셈의준 앞에 물수가 들어갔다. 뭘까요? 법도준. 근데 물수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간체자도 물수에서 한 점을 빼가지고 이렇게 준으로 준 이렇게 표현해놨죠. 요 위에 참 대죽은 말이죠. 그렇죠? 중국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주 이렇게 발음됐죠.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법도준. 법도준자는 기준, 표준, 평준화 할 때, 평준 할 때 쓰죠. 다음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영특할 준으로 구성된 형습자다. 본뜻이 재주가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인 자는. 이 사람인 옆에 영특할 준이 들어가는데 이 글자가 모양이 좀 바뀝니다. 볼까요? 요 준자로 바뀝니다. 영특할 준.
요 준자로 구성된 자는 아주 준자로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이 크다는 영특하니까 사람 중에서는 영특하니까 중걸준이죠. 앞에 매산을 하면은 산이 높다, 산 높을 준자가 됩니다. 요게 준걸 준자가 되는 이유가 옆에 영특할 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준수하다, 중걸 이럴 때 쓰는 글자죠. 영특할 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요는 샘의 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대죽은 대나무의 못을 본뜬 상형자. 그렇죠. 다음 볼까요? 가다는 뜻을 가진 시험시험 갈착. 이제는 알겠죠? 이게 시험시험 간다는 뜻. 책받침이 아닙니다. 음을 나타내는 높을 존. 높을 존자도 앞에 했죠. 추장에게 두 손으로 출동이를 받드는 거잖아요. 그죠? 높을 존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순착, 순조롭게 도착했다. 연착에 따라서 따라가다의 뜻을 갖게 된 자. 높을 존 밑에 시험시험 갈착을 하면은 쫓을 준자입니다. 따라가는 거죠. 쫓을 준. 법도를 준수해라. 따라서 지켜라. 쫓아가면서 지켜라. 이 말이죠. 자,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가운데는 깃대이고 위아래로 깃발이 나붙기며 깃대는 가운데에 있다. 보판 있죠. 본뜻이 중심에서 일정한 범위 중앙에 위치함을 뜻하는 자는 깃발이 없으면 쉽게 알 수 있죠. 뭘까요?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 중. 8급이죠. 가운데 중. 가운데 중. 중국 하면 뭡니까? 중국이 지구가 둥근다는 모르고 자기네들이 중국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죠. 중단은 도중에 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자성어에 뭡니까?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 주머니 속에 송 것은 숨겨도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어떨 때 쓰이느냐? 연애를 하면, 사랑을 하면은 숨기려 해도 밖으로 드러난다. 그때 낭중지추와 같다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모수자천할 때 낭중지추라는 말이 활용되죠. 다음 오리무중. 오리 동안 오리는 뭡니까? 4kg가 심리니까 2kg 동안 안개 속이다. 그럼 뭡니까? 앞길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때 가운데 중을 쓴다. 가운데 중. 다음 사람인가 가운데를 뜻하며 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마지와 막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서 둘째 중간이잖아요. 그죠? 마지와 끝의 사이니까 중간이죠. 이 앞에 사람인을 하면은 뭡니까? 둘째니까 버금중이죠. 버금중. 버금중. 버금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버지를 중부라 하죠. 중부. 둘째 형을 중시라죠. 중시. 그래서 중추절 하면 뭡니까? 중추절. 뭡니까? 추석이죠. 추석 무렵이죠. 가을의 중간. 그 다음, 백중지간 하면 뭡니까? 1등과 2등의 사이. 그죠? 어금버금하다. 백중지간. 버금중은 가운데 중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가운데 중은 깃발을 세워놓은 지사자다. 쫓을주는 높을 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렇죠? 다음 건문의 자형은 곱게 선 사람의 형상인 천간임. 사람 천간임, 요 천간임이죠. 음을 나타내며 포대를 모양을 본뜬 동력동. 동력동자가 원래 뭐라 했어요? 과자 모양을 비틀어 먼저 쌀 포대를 묶어놓은 모습이죠. 으로 구성된. 그래서 동서를 가지고 뚱수 해가지고 물건을 했죠. 중국어로는. 사람이 등에 포대를 얹어 매우 무거워하는 모양을 있음을 표시했다. 본뜻이 무겁다인 자는. 자, 동력동과 밑에 천간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동력동과 천간임을 구성된 무거울 중이죠. 무거울 중. 중요하다.
무거울 중이 무겁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뜻도 있죠. 중복됐다 할 때는 거듭이죠. 거듭. 권토 중래, 흙을 말면서 다시 왔다. 재기해가지고 왔다. 때 무거울 중, 거듭 중이죠. 시험 문제가 중복되었다 할 때는 거듭 나온 거죠. 무겁게 나온 게 아니죠. 한 글자가 유사한 글자의 뜻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나릴 아래 사람이니 셋이죠. 구성된 회의자로 많은 사람이 태양 아래 노동을 하고 있음을 본뜬자다. 본뜻은 무리, 그 다음에 큰 집이죠. 대가이다. 소전에 와서 나릴이 눈목으로 바뀐 자는, 여기에 나릴이 눈목으로 바뀌었다. 뭘까요? 무리 중자죠. 무리 중. 앞 시간에 따를 종 기억납니까? 앞 사람이 뒤 사람 따라가는 따를 종. 그때 설명한 바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하나면은 사람인, 사람이 둘이면 따를 종, 사람이 셋이면 무리 중. 갑골문의 자형은 이 무리 중자에서 나왔는데 다시 간체자에서 이 갑골문의 형태를 밑에 태양 아래 세 사람의 모양을 본떴죠. 무리 중. 무리 중, 민중, 대중, 사자성어로는 중하부적, 많은 무리를 적은 무리로서는 대적하기 어렵다. 중구난방, 여러 사람이 입을 막기 어렵다. 이 사람 다 각자의 의견을 막 개진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중구난방, 무리 중자입니다. 그렇게 발음됐죠. 자,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사람이 식기, 앞에 식기죠. 앞에 밥그릇, 앞에 앉은 형상으로 요 사람이죠. 본뜻은 가까이 가다에서 음식을 먹다이다. 뒤에 파생되어 곧 나아가다에 대시된 글자는 이게 뭡니까? 곧, 즉, 나아갈 즉이죠. 볼까요? 곧, 즉, 나아갈 즉.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중국어로는 지로 발음됐죠. 요거는 재밌는 글자는 요 앞에 부분이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사람이 다가가서 먹으러 가는 거죠. 요거의 반대자가 이미 기자죠. 밥을 먹고 난 뒤에 고개를 뒤로 팩 돌리고 있는 모습.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 즉, 나아갈 즉. 뭡니까? 즉위했다. 지위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즉시 하면 뭡니까? 곧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즉도 되고 나아갈 즉도 된다. 무거울 중은 뭡니까? 그 천간임과 동력동으로 구성된 회의 겸 형성자죠. 그 다음에 무리중은 세 사람이 태양 아래 모여 있는 회의자다. 곧즉은 밥그릇 앞에 사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본던 회의자다. 자, 다음 볼까요? 말씀은과 음을 나타내는 오를 등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고발해서 밝히다, 증거의 뜻으로 확정된 자는, 이 오를 등 앞에 말씀을 하면은 증거, 증자가 되죠. 증거, 증. 이거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진품, 명품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탁자 위에 물건을 얹어놓고 보여주죠. 증거, 증자입니다. 증거, 증. 등에서 증으로 발음된 형석자가 됐죠. 그 다음 시루증의 본래자이다. 요 기와 와자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시루는 뭡니까? 그 다라이에 안에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김으로 떡을 만드는 게 시루떡이죠. 갑골문과 건문의 자형은 음식물을 찌는 취사 도구로 전기가 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 요 전기가 올라오죠. 밑에서. 이 글자가 부사어로 일찍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시루증자를 만들어서 본래의 뜻을 나타내게 된 자는, 그럼 요게 기와와가 없으면은 일찍 뭘까요? 일찍증이 되는 거죠. 밑에 있네요. 일찍증. 일찍증. 증조부. 그렇죠? 조부 중에서 가까운 조부죠. 그것도 고조부는 더 멀잖아요. 그죠? 미증유. 일찍이 없었던,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 미증유 할 때 일찍증을 쓰죠.
자, 일직증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토와 음을 나타내는 일직증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흙을 쌓아 높게 하다 해서 더하다의 뜻이 된 자는. 일직증 앞에 흑토를 하면은 더할 뭘까요? 더할 증이 되겠죠. 더할 증. 증가, 급증했다 할 때 더할 증이 되겠죠. 예. 증거증은 오를 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일직증자는 원래 시루증자에서 나온 글자인데 나중에 기임의 시루증자가 다시 만들어 나오고 이게 일직이라는 부사로 쓰이게 됐다. 회의자죠. 다음 흑도 옆에 일직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증가할 증 혹은 더할 증자로 더할 증. 예. 자, 오늘 익기를 한자 볼까요? 예. 대나무의 모양, 대나무 줄기의 잎허리가 늘어진 모습을 본뜬 상형자 대죽이죠. 대죽. 그 다음 물수와 샘의 준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법도준. 예. 원래 평평하다에서 법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인 옆에 영특할 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준걸준. 그 다음에 가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과 높을 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좇을준. 다음 깃발이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지사자 가운데 중. 다음 사람인 옆에 가운데 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앞사람과 뒷사람의 중간, 장남과 막내의 중간, 버금 중자죠. 다음은 밑에 천가님과 동력동, 물건을 두고 무거운 물건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뜬 회의겸 형성자 무거울 중. 다음은 태양 아래 세 사람이 있는 모습에 변형돼서 나온 글자 무리 중자죠. 무리 중. 그 다음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다가서 먹는 모습 나아갈 증, 나아갈 즉, 곧즉. 다음은 말씀 언과 오를 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증거증. 원래 기와와자가 들어가면 시루증자에 나왔는데 이게 일직이라는 부사로 쓰이게 된 일직증자죠. 다음 흑토 옆에 일직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더할 증자죠. 더할 증, 증가하다. 더할 증. 대죽 뭡니까? 법도 준, 준걸 준, 쫓을 준, 가운데 중, 버금 중, 무거울 중, 무리 중, 곧 즉, 나아갈 즉, 증거 증, 일찍 증, 더할 증, 증가할 증.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